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한 달 넘게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가장 어려웠어요. 그런 행동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때 말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한다 이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드렸던 게 주 양육자가 누군지를 좀 질문을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 양육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조금 아이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이 조금 바쁘시고 어머님이 케어를 하신다. 그리고 어머님이 바쁘셔서 아버님이 케어를 하시고 아니면 조부모님이 주로 양육을 하신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행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언어나 습관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기관에서 수업 외에 방과후적인 수업들이 있잖아요. 학원을 간다거나 학습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봐요. 우리 아이가 학습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걸 만약에 하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알아야지 7세 같은 경우에 학습적인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주임교사를 할 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간담회 식으로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여러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일단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이 보통 많으시잖아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절대 얘기했을 때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어머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최대한 이제 어머님들한테 조금 맞춰드릴 수 있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조금 나누셔야 되고, 좀 진지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긴장을 물론 저도 하고 있지만 좀 분위기를 풀어볼 수 있게 작은 농담이라던가 네, 그런 거를 조금 섞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시선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 학부모들이 있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시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먼 곳을 봤거든요. 일일이 눈을 다 마주치다 보면은 솔직히 긴장이 많이 돼요. 더 긴장돼요. 나는 앞을 보고 여러 학부모님들을 보지만 시선은 살짝 멀리. 이제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을 때 그 학부모님 보면은, 이거는 학부모님과 면담을 할 때도 똑같은데 눈을 보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요. 너무 눈을 쳐다보면. 그래서 약간 뭔가 미간과 인중과 그 사이 어딘가를 보시면 돼요. 여기 어딘가를 봐야 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딘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데,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먼저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일단은 수용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었을 때 그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힘써 보겠다. 그렇게 저도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선생님만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더 있으시더라고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 얘기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있었어요.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조인데. 진짜 지금은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쉬운 말로 좀 능청스러워졌다라고, 연차가 그래도 쌓이니까 많이 이제 학부모님 만나보래서 좀 능청스럽게 대하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 크시고 좀 자주 뵙지도 못했고 이런 아버님께서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버님들께서도 원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편한데, 제가 초임 때를 생각해보면
아버님께서 워낙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해주시는 일은 조금 드무셨어요. 면담을 할 때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서로 어색한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때는 되게 어린 교사가 아버님 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버님도 민망해하시고 저도 민망해하시니까 더 민망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론 얘기를 나누시는 아버님들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유아 교육기관에 와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맞대고 얘기를 하는 거를 민망하고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뭐 이제는 뭐 끝났나요? 뭐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이러셔서 좀 알아서 적당히 그냥 끝내고 있어요.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는 좀 오래 시간을 끌면서 얘기하면 더 어색하고 더 민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딱 요점만 정리해서 딱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아버님 이제 어려운 시간, 뭐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라고 딱 정말 말할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딱 팩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모셨는데 딱 그 모습만 얘기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는 앞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전반적인 즐거운 생활 모습 그런 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담을 길게 끄시기보다는 이렇게 딱 핵심만 하는 상담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혹가다 있어요. 특히 요즘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이제 가족의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조부모님들이 주 양육자인 경우도 많으세요. 그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젊은 조부모님들, 좀 신세대 같은 조부모님들도 계셔가지고 개방적이신데 그래도 보통은 어르신 분들이시니까 우리 아이가 가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우리 아이가 이러면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아이의 뭔가 문제 행동이나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좀 부각되지 않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주 조금 그냥 얹은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보통 요즘엔 학부모님들도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더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이들과 당연히 있다가 뭐 서로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서로 이제 뺏고 이렇게 하다가 뭐 울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요? 어머 안 되겠네. 엄청 크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만 걱정을 하세요. 초점을 맞춰서 다음에 뵈면 선생님 우리가 또 그러진 않아요? 막 이런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좀 생각했던 게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겠다. 조금 포장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부모님들께서는 워낙 손주 예쁘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듣는 걸 더 싫어하세요. 제 경우는 아니지만 주변에 또 저와 같은 선생님들을 봤을 때 막말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선생님 뭐 어떻게 알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봤어 그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좋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예뻐하시니까 거기서 큰 걱정을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던 이제 학부모님들 유형이 있으실 거예요. 지내시다 보면 가장 어려운 학부모 유형은 저는 부정적인 학부모님도 아니시고 따지듯이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도 아니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답이 없으신 학부모님, 단답으로 얘기하시는 학부모님. 제가 어머니 아버님 이랬어요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준비한 얘기를 끝냈는데도 계속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그런 꿀팁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때 학부모 유형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기질이 있듯이 요즘에 뭐 MBTI 이런 거 검사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그 학부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학부모님은 얘기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셔. 이 학부모님은 이런 유형이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에 좀 맞춰서 상담하는 것도 좀 팁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학부모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준비한 걸 다 얘기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부모님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얘기를 많이 안 나눠보셨다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OT 때 좀 얘기를 나눠보셨거나 짤막하게 인사를 나눠보셨을 때 내가 느끼는 이미지, 물론 이미지를 만드시면 안 되겠지만 이 학부모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좀 그거를 생각해서 그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이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물론 저도 초임 시절이 있었잖아요. 좀 까마득하긴 한데 20대 초반을 돌아보면 어리고 또 이제 현장 경험이 당연히 없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데 말을 꺼내는 거 더 어렵고 그리고 내가 괜히 어리다고 저 선생님 경험도 별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해서 저는 그냥 저만의 방식이지만 학교에서 배운 왜 단어들 있잖아요. 교육 용어들, 그런 교육학자 알고 있는 거를 다 얘기 드렸어요. 어머니 뭐 피아제가 어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학자들 있잖아요. 뭐 비고츠키나 뭐 이런 학자들에서 무슨 그런 방식들 이런 저도 까마득해서 뭐 이론적으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학자들의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드리고 이 학자는 이런 걸 내세웠고 그래서 뭐 이런 뭐 발달 상황들이 나왔고 이런 거를 얘기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제일 하는 말 많이 하는 말 소근육 눈과 손의 협응력 뭐 일부러 풀어서 해도 되는 말들을 어렵진 않지만 그런 유아교육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이 교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모르시면 책을 다시 보세요. 책을 다시 보시고 일단은 뭐 전문적이게 보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초임 때 저도 잘 모르니까 일부러 초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막 일부러 갖다 쓰고 한 건데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생님이 좀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그걸로 학부모님이 신뢰를 가지고 역시 교사라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이제 일화가 있다면 한 원에서 그러니까 셋 자녀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 원이 처음이었어요. 이 기관이.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했는데 아닌데? 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착각을 했나봐요 라고 넘어갔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결혼하셨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있겠네요? 남자친구랑 주로 어디서 만나요? 왜냐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교육기관에도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계시다면 절대 그 근처는 가지 않으시길.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트에서 이런 거 만났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거를 저는 막 일부러 모르는 척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랑 저기 멀리서 오는데 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받겠구나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저기 계시는데 이렇게 마주쳤으면 당연히 인사를 드리겠지만 저기까지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만나면 드려야겠다 하고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당당하게 인사드리지만 어렸을 때는 어려워서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저희 보지 않았어요? 이러는데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요?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얼버무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담임을 맡고 1학기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학부모를 처음 뵀는데 조금 이제 늦둥이어서 이제 연세라 그래야 되나? 조금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한참 20대 어리고 이러니까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표정이 약간 저 어린 사람 선생님인가? 약간 이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손을 잡았어요. 학부모님의 손을 잡고 포옹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임인 거를 티 안 내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뜸 어머니 대단하셔요. 우리 아이 키운다 많이 힘드셨죠? 너무 대단하시다 하면서 갑자기 손을 잡고 그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잡고 그 이후로는 사람이 정말 스킨십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싶었던 게 마음을 여셔서 되게 편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제 경험들과 에피소드를 얘기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그때 느낌과 경험들을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셔서 저런 일도 있었구나,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1년 동안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고 많은 준비를 조금 해서 상담을 하신다면 정말 걱정 없이 문제 없이 학부모님들과 1년 동안 상담도 잘하고 좋게 잘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상담을 위한 팁들 중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